국물로 가을 입맛을 사로잡는 음식, 감자탕. 대짜가 23,000원인데 너무 가격이 싸고 느끼하지 않으면서 진하고 쫄면 살리가 더 양념에 더 이렇게 배어가지고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40년의 세월 동안 감자탕을 끓여온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정겨운 가게를 찾아간 곳은 충북 제천. 이 공원 근처에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데우는 오래된 가게가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네. 혹시 이 근처에 오래되고 맛있는 감자탕집 있다고 들었는데. 아니, 감자탕 아니야? 내 입맛에는 최고 썼다, 거기가. 딴 데 다 먹어봐도 그 집 거는 아주 먹음직스러워. 여기서는 제일 싸다. 다른 길로 내려가다가 보면은 네. 우측으로 그 법원 쪽에 초록색 간판에 감자탕이라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오래된 가게는 인근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했는데요. 조금 걷다 보니 알려주신 가게가 보였습니다. 아, 여기구나. 초록색 간판에 감자탕 대짜가 23,000원? 우와, 진짜 저렴하다. 저렴한 가격을 보고 나니 맛이 더욱 기대되는데요. 문을 여니 작은 가게 안에 손님들이 가득합니다. 쌀쌀한 날씨에 감자탕이 생각난 건 저뿐만이 아니었나 보죠. 모두 감자탕으로 갑작스런 추위를 달래고 계시더라고요. 실례합니다.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예. 네. 아니, 이 집 감자탕이 엄청 맛있다고 해서 찾아왔거든요. 아이고, 서울까지 소문났어요? 네. 어우, 하기사. 장사 시작한 지 40년이 됐으니 소문 날만도 하지. 40년이요?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아, 남편분이신가요? 네, 신랑이에요. 아, 그럼 두 분이서 이렇게 운영하시는 거예요? 네. 저는 주방에서 음식을 하고 있어요. 재료 담당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집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봉기 씨는 부인이 시키는 대로 안 해요? 아, 저도 부인이 돈 벌어라고 시켜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들어오다 보니까 가격이 엄청 저렴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저렴한 거예요? 장사를 40년 하다 보니까 찾아주시는 손님이 많아요. 네. 1,000원이 남든 100원이 남든 저렴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아, 남편분은 이렇게 팔아도 괜찮으세요? 예. 아내가 시키는 대로 하니까 괜찮습니다. 예. 근데 왜 눈빛은 굉장히 슬퍼 보이시는데요? 내가? 아니, 슬퍼 보이는 게 아니에요. 봉기 씨, 제천 왔으니까 제천 감자탕 맛 좀 한번 보시고 가셔야죠. 아, 그럼요. 제가 그거 먹으러 왔는데요. 아이고, 제가 얼른 준비해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어머니께서 제천식 감자탕 만드는 법을 보여주셨는데요. 우선 삶은 돼지 등뼈와 감자를 준비하고요. 비법 양념을 비율에 맞게 넣어줍니다. 그리고 무청과 콩나물 등 각종 채소와 오동통한 쫄면을 한 움큼 올려 끓여주면요. 쌀쌀한 날씨에 생각나는 감자탕이 완성됩니다. 쫄면까지. 보기만 해도 얼큰한 국물부터 등뼈에 붙은 살코기까지 알차게 즐기는 손님들. 그 맛은 어떨까요? 냄새도 안 나고 네. 되게 부드럽고 아주 감칠맛이 있어요. 이제 봄에는 메나리도 들어가고요. 네. 이제 겨울에는 이제 배추우거지라든가 이런 쓰레기가 많이 들어가고 네. 몸에 좋잖아요, 쓰레기가. 그럼요. 그리고 손님들이 가장 맛있게 즐기는 재료가 있었는데요. 바로 이 통통한 쫄면입니다. 독특하죠?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쫄면을 넣었길래 먹어봤거든요. 네. 확실히 맛있더라고요. 네, 쫄면 살리가 있어서 더 양념에 더 이렇게 배어가지고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감자탕 나왔습니다. 감자탕 위에 쫄면이 먹음직스럽게 올라가 있는데요. 왜 쫄면이 들어간 걸까요? 이번에는 국수도 넣어보고 뭐 라면도 넣어보고 했어요. 근데 쫄면을 넣다 보니까 아주 쫄깃쫄깃하고 손님들이 반응이 엄청 좋더라고요. 아, 야채도 푸짐하게 많이 들어가 있네요. 안에 보니까. 이거 대짜 맞죠? 아니요, 그럼요? 소자. 이게 소자예요. 소자라고요? 예. 아니, 이거 우리 동네에서는 특대인데, 특대? 제 손이 대자예요. 영어로는 2X라지. 아, 2X라지. 예. 저렴한 가격의 푸짐한 감자탕. 맛은 어떨지 얼른 먹어봅니다. 야, 보통 감자탕에는
이 들깨가 많이 들어가가지고 고소한 맛이 강한데 이거는 구수하면서 칼칼하면서 시원한 맛이 강하네요. 등뼈엔 살코기가 먹음직스럽게 붙어 있었는데요. 아주 부드러웠습니다. 야, 이거 봐봐. 자기들은 그냥 알아서 그냥 뚝 떨어져. 와, 얼마나 삶은 거야 이거. 고기가 몇 번 씹지도 않는데 입에서 살살 녹아요. 이거는 뜯어 먹는 게 아니라 빨아 먹는다고 표현을 해야 되겠는데요. 그리고 가장 궁금했던 오동통한 쫄면도 먹어봅니다. 궁금해요. 맛있죠? 면발에 그냥 간이 잘 배어 있어가지고 정말 맛있는데요. 황교 씨, 밥 볶아드려야지. 그럼요, 당연하죠. 감자탕의 마무리는 역시 볶음밥이죠. 네. 남은 양념에 김치와 깻잎을 넣어 맛있게 볶아줍니다. 노릇노릇 맛있겠죠? 아따, 입도 크네. 제 입은 3X 라지. 아이고, 엄청 크네. 어휴. 큰 입으로 맛있게 먹고 나니 가게의 시작이 근데 궁금해졌습니다. 어머니, 감자탕집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첫 번에는 중화요리집을 하다가요. 자전거로 배달 다니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것저것 찾다 배달 안 하는 거를 찾아다 보니까는 감자탕을 하게 됐어요. 준비 없이 시작한 신혼생활. 자라는 아이들을 위해 부부는 쉬지 않고 일해야 했습니다. 감자탕으로 업종을 바꿔 장사한 지도 자그마치 40년. 어머님은 수많은 감자탕집을 오가며 본인만의 비법을 연구했고 세월이 흐를수록 맛은 더 깊어졌답니다. 좋았습니다. 아니, 누구신데 오시자마자 앞치마를 입으세요? 24입니다. 제가 감자탕 양념 만드는 날은 저 힘들다고 항상 와서 도와주고 가요. 연로한 장인 장모님을 돕기 위해 사위는 양념을 만드는 날마다 가게에 와서 일손을 거두는데요. 알고 보니 양념 만드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고춧가루가 엄청 많이 들어가네요. 네, 100kg 하고 있어요. 100kg면은 저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건데요? 그렇죠. 몸무게가 엄청나죠? 예. 그리고 아까 그 통에서 붓던 거, 그 간장이 아니라 뭐 이렇게 양념이 돼 있던 것 같은데요? 예, 저 11가지 비법을 넣어요. 그것만큼은 제가 비공개합니다. 그럼 사위분은 혹시 아나요? 며느리는 몰라도 사위는 잘 알고 있습니다. 뭐뭐 들어가요? 간장, 배, 사과. 간장. 그만! 사위분은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5년 동안 배우고 있는데 5년 후에는 네. 제가 직접 이 가게를, 식당을 네. 운영하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 수년 동안 개발한 비법 양념은 손으로 일일이 치대며 섞어주는데요. 15일간 숙성 후 사용하기에 정성과 기다림이 필요하답니다. 그리고 가게가 한가한 시간 재료 배달이 왔는데요. 이게 돼지 등뼈. 이거 국내산이에요? 아니야, 이게 수입산이에요. 수입산이 고기가 첫째 많이 붙었어요, 이게 국산보다는. 그래서 이거 선호한 겁니다. 가격은 이게 더 저렴한 거예요? 아니, 더 비싸요. 수입산이 더 비싸요? 예. 감자탕 맛을 좌우할 손질 작업도 정성이 한가득인데요. 우선 돼지 등뼈는 반나절 핏물을 빼주고요. 잡내와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번거롭지만 2번씩 삶아 손질한답니다. 이게 간단치가 않네요. 또한 최상의 맛을 내기 위해서 포기할 수 없는 게 있다는데요. 등뼈는 수입을 쓰지만 육수만큼은 한우 사고를 쓰고 있어요. 1시간 끓이고요. 저희가 이사 온 지가 28년째예요. 시간장처럼 계속 끓이고 있습니다. 상에 내기까지가 참 힘들까. 세월이 선물한 진한 씨육수로 맛을 내기에 오래된 가게의 감자탕이 더 특별한 거겠죠. 그리고 가게엔 또 하나의 자랑거리가 여기가 있는데요. 우리 텃밭이에요. 진짜요? 예. 재료도 직접 키우시는군요. 바쁜 시간을 쪼개 아버님이 직접 일구는 농작물.
아침이 되면 어머님은 가게로, 아버님은 이 텃밭으로 나오신대요. 텃밭에서 소중히 일군 농작물은 모두 손님 밥상으로 향한다니 저도 일손을 보탰습니다. 저희는 직접 채소를 재배를 해가지고 손님들은 안전한 먹거리를 드실 수 있고 사장님은요? 이게 돈이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좋고. 야, 그럼 일석이조네요? 예, 일석이조예요. 재료값을 줄이고 양을 푸짐하게 주고 싶다는 어머님의 바람에 농사를 시작하셨대요. 아버지 근데 아까 보니까 어머님한테 쩔쩔 매시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쩔쩔 매세요? 아, 옛날에 제가 속을 좀 많이 시겠어요. 어떻게 속을 썩이셨어요? 예? 그 뭐 산이나 들이나 막 돌아다니 가가지고 그 아까 들어오시면서 봤잖아요. 그거 저기 인삼주 그 술 담아 오신 거 봤잖아요. 그 들로 산으로 막 돌아다니느라고 속을 많이 시겠어요 내가. 송이버섯은 뭐 어떻게 없네요. 지금 밥이라도 얻어 먹으려면 뭐 누가다 절절 매야죠. 뭐 지금 뭐 동기 씨도 내 나이 돼 봐요. 왜요? 예? 아니 마누라한테 그래요. 잘 얻어 먹지. 잘해야 되겠네요. 예, 잘해야지. 예. 말씀은 이렇게 하셔도 늦게나마 표현하는 아버님의 사랑법이겠죠? 손님이 모두 돌아간 시간. 저도 사장님 부부를 따라서 내일 장사를 위한 밑작업에 열중했는데요. 일이 끝나질 않네요. 어머니께선 재료를 손질할 때면 늘 생각나는 분이 있답니다. 제 고향은 충주예요. 7남매 중에 막내. 친정엄마가 제 3살 때 돌아가셔서 친정에는 정이 별론데 우리 시아버님이 저한테 상당히 잘해줬어요. 장사를 하면서 뭐가 물건이 떨어졌다라면은 거의 다 시장을 봐가지고 오셨어요. 다듬어주고 그러면 이제 집에 들어가시면 애들 때문에 들어가시면서 애미야 이제 다 됐다. 시장비 다 하고 그러면 제가 거산 또 2, 3천 원 더 줘요. 시장비에서. 그거 가지고 좋아가지고 애들 까다 사주는 재미로다가 그러셨어요. 지금은 세상을 떠나 곁에 없지만 늘 시아버님을 추억하고 그리워한답니다.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손님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집주인이 또 자기들이 한다고 나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시아버님이 하는 소리가 아이고 다른 데 가서도 잘 될 거다 애미야.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줘서 저는 항상 고마워요. 네. 우리 집사람이 없는 살림에 고생 많이 했어요. 장사한 지 40년이 지나는데도 아직도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밤 10시까지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 남편으로서 고맙고 미안해요. 그럼 두 분은 언제까지 가게를 지켜나가실 계획이에요? 우리 사오가 지금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많이 도와주고 싶어요. 네. 건강해서 갚는 날까지 열심히 돕겠습니다. 가난한 살림에 희망이 없던 때 운명처럼 찾아온 감자탕. 미우나 고우나 늘 함께이기에 부부는 어제보다 더 행복합니다. 행복을 담아 끓인 감자탕은 허기진 속을 든든하게 채우고 외롭고 힘든 날을 버텨낼 힘이 되어줄 겁니다. 그리고 가게를 찾는 손님들이 바라는 점이 있다는데요. 가격 비해서 너무 맛있고 양도 많고 하니까는 3대, 4대 이런 식으로 한 100년 가는 그런 뭐 맛집이 됐으면 좋겠죠? 앞으로도 지금처럼 변함없는 맛을 이어가길 응원할게요. 어저씨구 저저씨구 가을 입맛 사로잡는 감자탕이라 깔끔해 담백해 감자탕 푸짐하고 저렴한 제천의 감자탕 진한 국물 쫄깃한 쫄면 한 번 먹으면 잊지 못하는 제천 감자탕 사랑해주세요. 감자탕 또 먹고 싶습니다. 언제든지 제천으로 오세요. 가격은요? 가격은 항상 쭉 그대로 갈 겁니다. 추운 겨울이면 더욱 생각나는 음식. 감자탕을 소개합니다. 감자탕 한 그릇면 속이 든든합니다. 고기가 야들야들하고 부드러워서 술술 넘어가요. 푸짐한 고기부터 고소한 볶음밥까지.
오늘은 구수한 이야기가 담긴 35년 전통 감자탕집으로 떠나봅니다. 도착한 곳은 경기도 안양시인데요. 문화와 예술의 고장답게 독특한 구조의 전망대에선 안양의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은 일상에 감동을 준다죠. 제가 안양에 10년 정도 살았었거든요. 근데 안양에 이런 멋진 곳이 있는 줄은 오늘 처음 알았어요. 아름다운 풍경을 만끽했다면 이번에는 맛있는 음식으로 배를 채울 차례. 오래된 가게가 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야, 여기구나. 35년 소문난 전통집. 야, 35년이나 됐어? 콩비지 감자탕. 와. 가게 안으로 들어가 보니 모든 손님들이 감자탕에만 집중하고 있는데요. 뼈에 붙은 고기부터 국물까지 야무지게 즐기는 손님들. 그 맛은 어떨까요? 뼈 사이사이에 국물이 있어갖고 아주 부드럽고 맛있었어요. 쪽쪽쪽쪽 빨아먹었어요. 와, 뼈만 있는 게 아니고 살도 많아가지고 애들이 먹기에도 되게 좋고 식감도 괜찮은 것 같아요. 부드러운 식감과 담백한 맛으로 어르신부터 아이들, 그리고 주부 9단까지 모두의 입맛을 사로잡은 감자탕. 정성 가득한 손맛의 주인공을 먼저 만나봐야겠습니다. 실례합니다, 어머니.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니, 안양에 제가 10년을 넘게 살았는데 이렇게 오래된 감자탕집이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그 무슨 여기서 35년을 넘게 장사를 하고 있는데 은호가 와봐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네. 딸이 사장이야. 나는 이제 뒷방 늙은이. 뭐라고요? 예, 뒷방 늙은이. 그럼 따님이 사장님이시면은 따님이 이제 돈도 버는 거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지, 지 돈이라고 다 가져가고. 진짜요? 온 구경을 못 해봤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우리 집 감자탕은 먹어봤어? 아니요, 아까 손님들 먹어보는 거 봤는데 진짜 맛있겠더라고요. 내가 그럼 맛있게 끓여줄게. 앉아있어. 감사합니다, 어머니. 예상하기 힘든 콩과 감자탕의 조합. 만드는 과정을 유심히 살펴보는데요. 먼저 잘 삶은 등뼈를 냄비 가득 넣고 육수와 비법 양념을 넣어 보글보글 끓여준 뒤 감자를 넣어주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불린 콩과 들깨를 곱게 갈아 얼큰해 보이는 빨간 감자탕 위에 한 국자 부어주고요. 향긋한 깻잎을 듬뿍 얹어내면 모녀가 지켜온 맛. 35년 전통 콩비지 감자탕이 완성되는 거죠. 구수한 냄새에 참지 못하고 한 국자 듬뿍 푸는데요. 부드러운 고기와 진한 국물이 온몸의 피로를 사르르 녹여줍니다. 국물이 굉장히 구수하고 고소하고 그리고 고기도 젓가락만 살짝 갖다 댔는데도 분해가 돼버려요. 근데 시래기를 많이 넣거든요. 근데 깻잎을 넣으셨어요? 내가 어려서 이렇게 먹었었거든. 고향에서는 이렇게 콩을 많이 갈아서를 먹어요. 깻잎 넣고 막 새파랗게 해서 가져주니까 맛있잖아요. 향도 좋고 국물 떠먹으니까 담백하고. 알고 먹으면 더 맛있게 느껴지는 법이죠. 볶음밥 나왔습니다. 감자탕의 마무리는 역시 볶음밥인데요. 정말 맛있어 보입니다. 밥알 사이사이에서 콩비지가 또 숨어있네. 오래된 감자탕집, 시작은 어땠을까요? 우리 집 아저씨가 운수 사업을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망했어, 하다가.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로 술을 많이 잡수고 해갖고 간경화 말기가 왔어. 애들은 오남매고 먹고 살기 위해서 지인이 누가 이 동네 가게 나온 거 싼 게 있으니까 해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 게 하다 보니 35년을 했어요. 왜 불행은 늘 한꺼번에 닥치는 걸까요? 사업 실패 후 간경화 말기 판정까지 받은 남편을 대신해 어머니는 가족을 돌봤답니다. 혼자 이를 악물고 지켜온 감자탕집. 이제 어머니의 곁엔 셋째 딸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감자탕을 엄마 거만 유일하게 먹거든요. 그래서 배우고 싶어서 와서 좀 배워봤는데
너무 힘들고 또 엄마가 너무 이제는 연세가 되셔서 버거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년 좀 도와드릴까? 그게 1년 된 게 지금 6년째 엄마 곁에 있던 거. 그러셨구나. 가끔은 투닥투닥 싸우기도 하지만 함께 있어 고된 일도 힘들지 않다는 모녀. 덕분에 단골 손님에게도 맛과 정성을 2배로 더할 수 있답니다. 제가 30년 전에 와서 먹는 맛이나 지금에 와서 먹는 맛이나 맛에는 변함이 없어요. 35년 동안 한결같은 맛을 지켜온 모녀의 감자탕. 그 비결이 궁금한데요. 이때 들어오는 의문의 포대. 내용물의 정체는 다름 아닌 등뼈인데요. 여기에 첫 번째 비결이 숨어 있습니다. 덴마크산을 쓰고 있어요. 가격 대비도 있지만 육수도 잘 나오고 고기도 괜찮아요. 적당히 붙어 있어서 뼈에 질감도 좋고. 무엇보다 감자탕 맛을 좌우하는 건 고기 손질인데요. 첫 번째 단계는 등뼈를 솥에 넣고 1시간 동안 끓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기껏 우려낸 육수를 다 버리는 이유가 뭘까요? 잠깐만. 이 아까운 육수를 왜 버리세요? 핏물 뺀 거를 다 버려야 돼요. 다 버린 후에 흐르는 물에 하나씩 다 씻어야 돼요, 다시. 완벽하게 잡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뼈에 고인 핏물까지 빼줘야 한다는데요.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지만 한결같은 맛을 위해 어머니부터 이어온 철칙이랍니다. 그리고 다시 4시간 동안 등뼈를 푹 삶아주어야 비로소 손님 상에 나가는 부드러운 고기가 완성된답니다. 모녀의 감자탕의 또 다른 맛의 비결은 바로 고향에서 가져온 국내산 콩. 하루 동안 불린 콩과 들깨는 주문과 동시에 갈아 고소한 맛을 더욱 살려준다는데요. 덕분에 비린맛 없이 고소하고 진한 콩물의 맛만 느낄 수 있대요. 감자탕 준비가 끝나면 부지런히 시장으로 발길을 옮기는데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를 구매한답니다. 동치미 담으려고. 아, 동치미? 동치미 무는 어떤 게 좋은 거예요? 요거 청수무. 어른 주먹으로 2주먹 되게 파란 거 많고 이파리 좋고 깨끗한 거로 고른 거야. 다음은 감자탕에서 빠질 수 없는 깻잎을 고를 차례. 깻잎 잎이 너무 연하지도 않고 너무 억세지도 않고. 이거 마음에 드세요? 이게 마음에 드세요? 이거 먹을래? 아무리 바빠도 재료 검사는 필수랍니다. 우리 어머님은 자주 오시나 봐요? 예, 자주 오셔요. 뭐 다른 분들은 뭐 전화 주문도 하시는데 글쎄요, 어머니가 좀 깐깐하셔서 그런지 맨날 와서 본인이 손수 이렇게 고르셔야 마음에 드시는 것 같아요. 와서 하긴 오고 좋은 걸로 골라가려고. 작은 것에도 정성을 다하는 것. 오래된 가게가 지키는 무언의 약속입니다. 어두운 저녁 반짝이는 간판이 골목을 밝히면 오래된 감자탕 집에는 하루 피로를 씻어내는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피곤한 줄도 모르고 밤낮을 지새우며 작은 가게를 일궈낸 어머니. 쓰러진 남편과 어린 자식을 위해 어머니는 안 해본 일이 없답니다. 이 가게 하시기 전에 어떤 거 하셨어요? 살림만 했던 사람이라 뭘 할지도 모르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제 만화가게를 했어요. 시계 공장에 다니면서 시계 그 부속도 막 마치고 또 핀 공장에 다니면서 핀도 막 만들어보고 별짓 다 했어요. 가락시장에서 경매를 하니까 팔으라는 거예요. 머리띠 이고 다니면서 팔아요. 그러고 전철 타고 와가지고 버스 갈아타고 매 3번을 갈아타고 다녀요, 가락통을. 비린내가 많이 나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로 피해요. 애들은 엄마 올 시간을 아니까 5명이 다 나와서 이제 버스 정류장에 애들이 있어. 못난 엄마가 냄새 펄펄 뿜기고 버스에서 내리는데 그 막 뛰어나와서 반겨줄 때 내가 이래서 살아야지. 기댈 곳 하나 없이 마음의 병이 깊어간 어머니. 삶의 의지를 준 건 어린 자식들이었습니다. 항상 보고 싶은 엄마였어요. 없었으니까 자라면서 엄마가. 지금 저 엄마랑 같이 지내고 있거든요. 너무 행복해요. 그동안 같이 못 지냈던 그 시간들을 받는 것 같아서 너무 좋고 되게 보고 싶었던 엄마였거든요.
언니들도 다 그런 얘기해요. 엄마 덕에 우리가 다 있는 거라고. 행복한 일만 이제 가득할 거예요. 사랑해요. 앞으로는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또 다른 하루의 시작. 모녀는 오늘도 오래된 감자탕집에서 따뜻한 한 끼를 준비합니다. 어머니에게는 딸이, 딸에게는 어머니가 든든한 힘이 되어줬던 것처럼 따뜻한 감자탕이 하루를 살아가는 힘이 되어주길 바라면서 말이죠. 어머니 앞으로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딸이 아프지 말고 지금처럼 건강해서 잘했으면 가게 잘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지금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하니까 엄마가 지금처럼 건강하게 오래오래 곁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프지 마시고. 응원의 노래로 기운받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세요. 어떻게 만들었냐 묻지를 마라. 감자탕과 비지의 맛 예상도 마라. 그래 한번 맛을 보면 잊지를 못해. 긴 세월 감자탕에 청춘을 바쳤다. 어허허 어허허 지금부터 먹어 참지 말고 먹어. 35년 감자탕 드세요. 여기 하니까 또 와. 제가 또 노래 불러드릴게요. 돈만 가지고 오면 돼. 마이크 주세요. 여기요. 어디요? 저 안에, 저 안에. 안에 있어요. 여기요. 네, 이번에는 감자탕 가게 사장님이십니다. 마이크 찾으셨어요? 네, 마이크 찾았어요. 무슨 이유로 마이크를 찾으셨어요? 제가요, 좀 노래를 하나 하고 싶었어요. 성태님 가수 노래. 뭐요? 사랑풀? 사랑풀. 하나, 둘, 셋, 넷. 잔잔한 내 가슴에 조금 다른 살며시 다가와서 불을 던진 사람아. 근데 불을 지핀 사람이에요. 그래, 사장님, 불을 불을 던진 사람. 사람. 그래도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럼 저희 이만 가보겠습니다. 아니요, 안 돼요. 안 돼요. K 감자탕도 잘 시고 가고요. K 감자탕이요? 네, 대한민국에서 제일 K 감자탕이에요. 우와. 사진을 맛있겠네요. 이렇게 사고 조그맣지만 우리 연예인들이 제일 잘 찾아오는 여기 보세요. 여기. 신동엽 형님 사진 몇 번 왔어요? 6, 7번? 저기는 성시경 씨는 더 많이 왔어요. 좋은 재료가 맛의 비법이라고 합니다. 뜯어요. 네. 먹음직스럽죠. 맛보고 즐기고. 그렇지. 잘한다. 그렇지. 활용 정리. 잘한다. 공주 잘하죠. 네, 고기는 연하고 국물은 깊더라고요. 국물이 깔끔하고요. 그리고 마치 감자밭에 누워서 넓은 바다, 넓은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여유로운 맛이에요. 그게 뭐예요? 감자밭에 누운 돼지는 어디 갔어요? 돼지는 자고 있어요. 네, 우리 사장님은요 또 남편분에게 고마운 마음이 있다는데요. 지금 어디 가셨어요, 근데 아버님? 아버님은요? 하늘나라. 그럼 혼자 20년 동안 하신 거예요? 아이고. 그 당시에 진짜 여기를 어떻게 하나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이걸 찾고 있던 게 너무 잘한 거예요. 여기는 지금 나의 최고의 놀이터예요. 아버님이 이제 하늘에서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처음에는 고생한다 생각해도 지금은 잘했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소백 쳐줄 거예요. 우리 영감 사랑한다고. 든든한 감자탕 꼭 맛보러. 오늘 찾은 곳은 경기도 남양주시. 이곳에 단골들의 사랑을 받는 특별한 식당이 있는데요. 일주일에 2번 정도 먹고요. 오늘 같은 날은 이제 지인분들이랑 먹으러 왔고. 소개해준 사람들도 엄청 많으시겠어요? 그렇죠. 한 50명 정도는 되죠. 밥하기 싫을 때마다 오고요. 너무 자주 오시는 건 아니에요? 그렇긴 하죠. 저는 단골 아닙니다. 오늘 밥 사준다 해서 왔는데 맛없으면 가만 안 있으려고 했는데 막상 먹어보니까 무조건 단골 예약이에요. 다시 찾은 손님이 많을수록 맛있는 집이기 마련. 이날 방문한 고객들을 봤더니 약 78%가 단골이었습니다. 보는 순간 박수가 절로 나오고
먹는 순간 한골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음식의 정체는 야, 대단하다. 7층이 쌓여있고 그게 너무 잘 보여서 되게 다보탑 같다? 약간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한 것 같아요. 마치 다보탑 같고 젠가? 젠가처럼 쌓아놨다고요? 과연 오늘의 음식은? 냄비 위로 우뚝 솟은 이것은 감자탕인가 감자탑인가? 돼지목뼈 쌓고 쌓아 맛의 공든탑을 세웠으니 이름하여 공든탑 감자탕탕탕. 워낙 많다 보니 일단 덜어내고요. 왕은 여기까지 빼고 저희 건 덜어 먹어. 이거 그래도 많아. 취향 따라 국물에 적셔 먹거나 아니면 이렇게 양손으로 들고 뜯으면 된다는 손님들. 아빠가 먹는 것 보더니 나도 한번 먹어봐야겠다는 꼬마 손님. 생애 첫 도전 감자탕. 입맛에 좀 맞나요? 괜찮아요? 큰일 났어. 이거 먹어. 네네, 좀 더 커서 먹기로 해요. 무엇보다 손님과 눈높이를 맞추는 푸짐한 양이 놀랍다는 단골들. 양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너무 좋지. 너무 많이 주니까. 높이를 재봤더니 약 30cm. 얼굴보다 커요. 엄청 커요. 어유, 이거 뭐 내 얼굴만 하는데? 얼굴만한 돼지 목뼈가 무려 12조각. 따로 놓고 봐도 모아놓고 봐도 양이 진짜 푸짐한 공든탑 감자탕. 뼈만 큰 게 아니라 살코기도 푸짐하다는데요. 이렇게 드시면 살찌는 거 걱정 안 되세요? 네, 오늘 걱정 안 해요. 이렇게 한 번씩 먹어줘야 돼.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예요. 먹기 위해서 하는 거지. 살기 위해 먹는 게 아닙니다.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푸짐한 양으로 가족끼리, 친구끼리 부담 없이 찾기 좋겠지요. 그런데 어쩌다가 이렇게 높이 쌓아올린 특별한 음식을 만들게 된 걸까요? 감자탕에 인생을 걸었다는 백정현 주인장을 만나봤습니다. 누구나 와서 배불리 한번 먹어보자. 그 마인드로 하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들은 양을 점점 많다 보니까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게 되었어요. 처음부터 변하지 않고 지금까지 12년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다는 주인장. 포장마차에 조개구이 등 20대부터 온갖 장사를 하며 번번이 실패를 맛봐야만 했습니다. 시장 조사 안 하고 무턱대고 그냥 단가만 높은 음식을 했던 게 크나큰 원인이었던 것 같아요. 빚도 많이 졌었죠. 버티고 버텼었는데 그래도 한 장은 넘었죠. 한 장이라시면 억이 넘었죠.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었는데 그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저를 일으켜준 게 바로 감자탕이죠. 시장 조사를 통해 지역 상권에 없던 감자탕을 선택하고 단체 위주의 손님 등에 맞춰 푸짐한 양으로 승부해 인생 역전에 성공한 주인장. 쌓는 방법에도 노하우가 있다는데요. 12개가 나가서 보니까 4-3-2-2 하나요. 4-3-2-2 하나요? 먼저 1층에 4개를 놓아 기초를 튼튼히 하고요. 2층은 1개를 줄여서 3개, 3층은 또 하나를 줄여 2개, 4층도 2개를 쌓습니다. 마지막 꼭대기층에 1개를 올리고 마무리로 우거지까지 얹어 완성하는 5층 감자탕.
위로 갈수록 폭이 좁아지며 뼈끼리 맞물리도록 쌓기 때문에 흔들려도 넘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양만 많다고 한골이 된 건 아니라는 손님들. 식감이 야들야들하고 오래되지 않은 고기식감? 맛있는 고기가 기본. 먹자마자 웃음부터 나는데. 어떤 맛이에요? 말로는 어렵고 몸으로 보여주겠다는 꼬마 단골. 이만큼 더 부드러운 건 또 참 같아요. 잡내가 없어요. 그거는 비밀이겠죠? 알고 싶지 않으세요? 알고 싶죠. 사장님, 잡내 안 나는 비법 좀 알려주세요. 사장님에게 물어보자. 잡냄새 없는 감자탕 비법. 고기가 부드럽고 잡냄새가 없는 것이 특징이라는 단골들. 우선 기본이 되는 재료부터 살펴봤습니다. 매일 아침 그날 판매할 돼지뼈를 받는 주인장. 물건 보는 눈은 업자들 사이에서도 유명하다는데요. 거리철 중에서 가장 많이 파는 편에 속해요. 하루에 200kg씩. 매일 그냥 바로 작업해서 아침에 새벽부터 작업해서 바로 가져옵니다. 좋지가 않으면 받으시질 않으세요. 그래갖고 항상 좋은 물건 넣고 있습니다. 쓰는 부위도 중요하겠지요. 돼지 목뼈입니다. 고기의 고소하고 쫄깃한 맛이 강하기 때문에 약간 그 뻑뻑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더 손님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등뼈를 섞어 쓰지 않고 오로지 목뼈만 쓰는 주인장. 물에 12시간 담가 핏물을 빼고요. 냄새 제거에 좋은 된장, 마늘, 생강, 부추, 월계수 잎을 넣는데 저희 집만의 잡내 잡는 비법이 하나 남았어요. 중요한 비법이 남아있다는 주인장. 냉장고에서 꺼낸 재료는 나뭇잎 같기도 하고 약재 같기도 한데 정체가 궁금합니다. 연잎을 넣어요. 돼지고기 잡내 제거하는데 효과적이어가지고 저희가 연잎을 사용하고 있어요. 말린 연잎을 넣고 끓여 돼지 목뼈의 잡냄새를 제거한다는 주인장. 예전에 보쌈 장사를 하며 배웠던 비법을 감자탕에 접목한 거라고 합니다. 하나하나 물로 씻어 다시 한번 이물질을 제거하니 뽀얗게 변한 돼지 목뼈. 삶는 양이 많다 보니 솥에 밸브까지 달았는데요. 너무 대량이다 보니 저희가 하나하나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제작을 한 거예요. 잡냄새 없앤 돼지 목뼈를 양념 국물에 넣고 다시 삶으면 감자탕 준비 완료. 그날 손질한 신선한 돼지 목뼈를 갖은 비법으로 양념하니 잡냄새 없이 부드럽다는 공든탑 감자탕. 두 손으로 들고 뜯으면 부드러운 살코기가 부드럽게 떨어집니다. 딴 데 같은 데 팍팍한데 전혀 팍팍한 게 없습니다. 하지만 단골들이 칭찬하는 감자탕에 또 다른 매력이 있었으니 바로 얼큰하고 시원한 국물. 오늘 속이 좀 안 좋았는데 확 풀리는 맛이에요. 감자탕 국물에는 어떤 비법이 숨어 있을까요? 우선 잘 손질한 돼지 목뼈 넣고요. 양파, 파, 월계수 등 채소와 허브 넣고 양념장을 넣어 끓이는데 미리 만들어둔 이 양념장이 감자탕 국물 맛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양념장에는 뭐가 들어가는 걸까요? 향과 색을 내는 굵은 고춧가루에 매운맛을 낼 고운 고춧가루를 섞고요. 후추와 마늘, 생강 다진 것을 넣어 잡냄새를 추가로 잡습니다. 또
된장과 간장을 넣어 양념장에 감칠맛을 더한다는 주인장. 그리고 들어가는 것이 들깨가루. 들깨가루를 양념장에 넣고 감자탕을 끓이게 되면 육수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고 맛있어요. 그런데 국물 맛이 다음 날로 넘어가게 되면 살짝 변하기 때문에 그 맛이 일정치가 않게 돼요. 하지만 저희는 그날 만든 양을 다 소비하기 때문에 국물이 변하지 않고 그 맛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들깨가루를 나중에 뿌리는 것보다 풍미가 진하고 맛이 겉돌지 않는다는 주인장. 들깨가루가 고소한 맛을 내는 비법이긴 하지만 들어가야 돼지고기 잡내를 확실히 제거할 수 있어요. 양념장의 진짜 비법은 따로 있다고 합니다. 투명한 갈색 액체의 정체, 과연 손님들은 맞힐 수 있을 것인가? 이거 약초가 들어간 것 같아요. 사우나에 향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한쪽은 이래서 한쪽은 쭉 빠져가지고. 근데 차가 잘 나. 모르겠는데. 뭐예요? 드셔보셨는데 모르시겠어요? 네. 그래서 사진을 직접 보여드렸습니다. 마늘 말린 것 같이 생겼어요. 마늘 말린 것 같처럼 생겼어요. 모르겠는데. 귤 말린 거? 이게 뭐예요? 콩 말린 거요? 보고도 알쏭달쏭한 비법 재료의 정체. 마늘이나 귤을 말린 것 같기도 하고 말린 꽃 같기도 하다는 비법 재료. 그 정체가 궁금해. 이 논이 끓인 물이에요. 돼지고기 뷔페도 막아주고 냄새도 잡아주고. 바로 논이 열대 지역 식물로 신맛과 쓴맛이 나는 열매를 다려 비법으로 쓴다는 주인장. 필리핀으로 여행을 갔었어요. 거기서 삼겹살을 논이 달인 물에다가 담가서 구워 먹더라고요. 그때 제가 착안을 했던 것 같아요. 말린 논이 열매 달인 물을 양념장에 넣어 마지막으로 고기의 잡냄새를 잡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비법으로 완성한 국물에 돼지 목뼈를 넣고 끓여 감자탕 국물을 완성한다는 주인장. 마지막은 우거지입니다. 진하게 우러난 감자탕 국물에 우거지만 따로 넣고 끓여 깊은 맛이 배어들게 합니다. 감자탕은 이게 맛있어요. 한국인은 질리는 밥입니다. 마지막에 볶음밥. 푸짐한 감자탕 다 먹었으면 남은 국물에 밥을 볶아 먹어야 마무리가 되겠지요. 이렇게 먹어도 맛있으니까 0칼로리. 오랜 단골이기에 오늘도 있다는 주인장. 당구는 저희가 가장 큰 행복을 준 선물 같아요. 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옆에 당구들이 많이 도와주신 거고 많이 힘을 주신 거고 초심 잃지 않고 제가 그 과정으로 되돌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다음 시간에도 힘차게 달려갑니다. 오늘 가격파괴 와이의 주인공. 대체 뭐길래 이렇게 손님들이 가득한 거지요? 6년째 오고 있어요. 6년째.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 8년째 단골입니다. 훨씬 더 넘었죠. 제가 먹어본 족발 중에 와 가장 맛있었습니다. 최고! 쫄깃하고 속은 야들야들한 맛으로 야식 메뉴의 절대 강자 족발. 촉촉하게 윤기가 좔좔 흐르는 엄청난 비주얼. 한 점만 씹어도 빠져드는 마성의 매력. 보통 26,000원에서 28,000원 정도의 가격에 먹을 수 있는데요. 보쌈 정말 잘 삶아가지고 잡내 하나도 안 나고
족발이 가는 곳에 빠질 수 없는 최고의 조합 보쌈. 버들버들 부드럽고 촉촉한 맛일 뿐인데요. 보쌈도 28,000원, 29,000원 정도의 가격에 먹을 수 있죠. 불족발이 미쳐요. 그냥 족발로는 뭔가 아쉬울 때 생각나는 메뉴. 맛있게 매운맛이 매력.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화끈한 불족발. 이 또한 3만 원에서 33,000원 정도에 먹을 수 있다는데요. 저 혼자 감자탕 다 먹었나 보다. 감자탕 너무 맛있었어요. 먹다가 목마르지 말라고 시원하고 얼큰한 감자탕도 나갑니다. 감자탕 역시 23,000원에서 25,000원 정도가 평균 가격. 야식 대표주자 4종 총집합. 이 모든 걸 즐길 수 있는 곳이 있다고요? 네네, 그곳이 이곳입니다. 저렴한 가격에 많은 손님이 찾아왔는데요. 야식 메뉴를 즐기려는 손님들, 과연 맛은 어떨까요? 고기 나왔습니다. 와, 맛있겠다. 쫄깃쫄깃해. 진짜. 먼저 보쌈에 김치 하나 올려서 먹고요. 고기는 하나만 올리면 섭하죠. 보쌈 족발을 한 번에. 와, 미쳤어. 이렇게 맛있게 먹어. 아, 족발이라도. 아우, 진짜 너무하다. 감자탕 진짜 대박. 오. 고기 좀 봐. 이 맛입니다, 바로. 요즘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성비 뛰어나게 고구의 세트에 이라는 거 이거 말도 안 되는 가격이거든요. 거기에 무한 리필. 방금 무한 리필이라고 하셨나요? 이 야식 대표 메뉴들이 전부 무제한? 네, 무한 리필 맞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가격은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문은식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바로 알아봅시다. 오늘도 가격은 철저히 가리고요. 정말 그대로 푸짐하게 나오는 메뉴들. 푸짐한데요? 그래도 비주얼상 먹음직스럽습니다. 구성은 좀 어떤 것 같아요? 족발도 굉장히 지금 윤기가 잘잘 흐르고 보쌈 같은 것도 지금 눈으로 봤을 때는 식욕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돼지 뭐 한 세트라고 보셔도 될 것 같네요. 네. 그러네요. 돼지 한 세트네. 예. 하지만 무한 리필인데 맛은 과연 어떨까요? 너무 고소하고 이 비계 부분이 정말 찰집니다. 무한 리필 비해서 큰 기대는 안 하고 왔는데 이거는 정말 비법이 있네요. 감칠맛도 많이 돌면서 고기가 퍽퍽하진 않고 끌림이 자꾸 있네요. 본격적인 먹방 시연 중인 전문가. 가격은 얼마일 것 같으세요? 족발 같은 경우에 2만 원에서 3만 원 그 사이를 합니다. 불족발 같은 경우에도 한 2만 원대. 근데 또 무한리필집이다 보니 쉽지 않은데요. 최소 2만 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문가 최소 예상가는 2만 원. 과연? 요즘 물가에 2만 원 괜찮을까요? 2만 원이 나올지 과연? 이마를 짚는 전문가. 이거 사기입니다, 사기. 어떻게 15,000원에 이 가격에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 메뉴를. 사장님 혹시 유영이 단체 봉사활동 하시나요? 이 모든 걸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는 가격이 15,000원. 족발, 불족발, 보쌈, 감자탕 전부 드시는 가격 2인 이상 주문 시 가능하다는데요. 여기에 매콤은요 15,000원에 2,000원만 더 추가하면 무한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얇게 썬 족발에 채소가 듬뿍 들어가 톡 쏘는 상큼한 맛.
냉채 족발도 즐길 수 있다는데요. 17,000원에 2,000원 더하면 역시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싸게 파시는 거예요? 예, 제가 처음에 가게 오픈을 했을 때 맛있게만 만들면 손님이 많이 오실 줄 알았어요. 근데 처음에 시작했을 때 장사가 별로 되지를 않았어요. 고민하다가 혹시 가격이 저렴하고 여러 가지를 같이 이렇게 겸해서 손님이 드실 수 있게 하면 찾아오지 않을까 해서 무한리필을 하게 됐어요. 여기서만 15년째 장사 중이라는 사장님. 음식만 맛있으면 많은 손님이 가게를 찾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다는데요. 고민 끝에 다양한 메뉴를 저렴하게 무제한 팔기로 한 사장님. 어려운 경기에도 불구하고 저렴하게 장사하는 것이 사장님과 손님 모두 이득을 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는데요. 사장님의 음식 솜씨까지 더해 손님들도 가격과만 모두 만족한다고 합니다. 사장님 족발 리필이요. 불족발 조금 더 주세요. 사장님 여기 보쌈 리필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매운 족발 리필이요. 왔어. 리필 왔어. 감자탕 리필 나왔습니다. 얼큰한 맛이 매력인 감자탕. 이 집에서만큼은 눈치 볼 것 없이 먹고 싶은 만큼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게 큰 기쁨이라는데요. 이날만을 기다렸다는 듯 폭풍 먹방을 선보이는 손님들. 뼈다귀살도 푸짐하게 먹었지만 국물까지 남기지 않고요. 가성비 짱이지만 거기다가 맛도 짱. 손님들이 뽑은 가장 맛있는 메뉴는 저는 보쌈이요. 전 족발이 제일 맛있었습니다. 저는 불족발이 제일 맛있었어요. 족발이 제일 맛있었죠. 족발이 최고 맛있었습니다. 족발이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 쫀득하고 부드럽고 아주 좋았어요. 손님들이 뽑은 압도적 인기 메뉴는 바로 족발. 맛의 비법은 뭘까요? 우선 양념 국물 맛을 내기 위해 10여 가지의 다양한 채소는 물론 한약재도 꼭 들어가야 한다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어디론가 들어가는 사장님? 저건 또 뭘까요? 과실주 같기도 한데. 사장님. 네. 요거 지금 갖고 오신 거. 네. 이건 뭐예요? 이게 상황버섯하고 매실하고 당근주예요. 1년간 숙성시켰다는 담금주. 굳이 담금주가 들어가는 이유는 뭘까요? 족발에 이것을 넣게 되면 육질도 부드럽고 잡내를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족발 장사를 해오신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비법. 여기에 15년 동안 일하면서 습득한 사장님만의 노하우까지 더해졌다는데요. 이렇게 얼마나 삶아야 돼요? 이렇게 해서 1시간 50분 정도 삶아요. 2시간도 아니고 1시간 50분이요? 10여 년 넘게 이걸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어요. 정확히 사장님이 말한 1시간 50분이 지난 뒤 확인해본 족발. 정말 윤이 나는데요. 삶은 족발을 꺼낸 뒤 얇게 썰어서 올리고요. 보쌈도 확인해 볼까요? 야들야들하게 잘 익은 보쌈고기. 마찬가지로 먹기 좋게 썰어 올립니다. 불맛 입혀낸 족발을 구워서 매운 양념에 한 번 더 볶고요. 감자탕까지 끓이면 감자탕, 불족발, 보쌈, 족발 총 4가지 메뉴가 무제한 1인 15,000원. 이렇게 싼 가격으로 팔 수 있는 비밀은 뭘까요? 족발이 앞다리살 같지는 않고 이게 뒷다리살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삶기 전에 앞다리와 뒷다리.
삶고 난 후에 앞다리와 뒷다리인데요. 차이가 뭔가요? 보면 알 수 있어요? 일단 앞쪽은 지방질이 좀 있기 때문에 뒷다리 살보다는 부드러운 맛이 많이 있고 뒷다리 쪽은 아무래도 살이 많아서 담백한 맛이 많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지방질이 있는 앞다리에 비해 살이 많은 뒷다리. 그럼 가격은 뒷다리가 더 비쌀까요? 가격대가 일단은 앞다리가 조금 비싸긴 합니다. 사장님. 네. 여기 그 족발 뒷다리예요? 네, 뒷다리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꺼내서 확인시켜주는 사장님. 정말 뒷다리를 사용하는데요. 국내산인 것까지 확인 완료. 전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그 무한리필 객단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좀 손님들한테 부담스러울까 봐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워요. 무한리필 족발의 경우 저렴한 뒷다리를 사용해 비용을 절감한다는데요. 또 다른 가격의 비밀을 찾는 전문가. 바로 그때 요거 때문에 같네요. 24시 영업? 이게 왜요? 일단 주변에 상권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형성이 되어 있고 야간에도 유동 인구가 굉장히 많이 있는 동네라서 24시간 하시는 게 사장님한테는 이득이 됩니다. 제일 피크 타임인 7시에서 9시 요 사이 그 매출하고 새벽에 4시에서 6시 사이 매출이 거의 비슷비슷해요. 늦게까지 인근 번화가에서 일하고 퇴근할 때 찾는 손님들이라는데요. 지역 특성상 새벽에도 손님이 많기에 가능한 운영 방법. 이 부분도 가격 파괴의 원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집에서 점심에만 판매하고 있는 단품 메뉴라고 하는데요. 족발 정식 9,000원. 보쌈 정식도 9,000원. 냉막국수 정식 역시 9,000원. 메뉴 특성상 손님이 적은 점심땐 점심 특선 메뉴를 통해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비밀은 포장.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포장 판매와 배달 판매로 매출 30%가 상승한다고 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무한리필로 판매한 지 6년이 되면서 사장님이 꼭 지키고 싶은 신념이 있다는데요. 손님들이 무한리필은 제품을 음식을 대충 만들고 재료도 안 좋은 거 쓴다는 그런 선입견들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 선입견을 솔직히 깨고 싶어요. 그래서 일반 음식보다도 더 신경 써서 만드는 것이 무한리필이에요. 사장님의 열정만큼 변함없는 사랑받길 바라며 오늘도 한 끼 잘 먹었습니다. 맛집 많기로 소문난 전주. 이 중 오늘 택시 맡기기 소개할 음식이 있을까요? 그럼 오늘은 이 다양한 음식 중에서 어떤 걸 소개를 시켜주실 거예요? 그 집에 다닌 지가 저는 상당히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그 집이 3번째 이사를 했어요. 확장해서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죠. 무려 30년 동안 가게 크기가 3번이나 바뀌었다는 이곳. 저희 앉을 자리가 있을란가? 네, 오늘은 감자탕집을 한번. 감자탕이요? 물론 아는 맛이 무섭다지만 감자탕은 좀 흔하지 않아요? 흔히 이제 감자탕 하면은 무나 배추, 시래기를 넣은 감자탕이 있는데 넣은 감자탕집이 있어요. 네? 잠시만요. 어떤 거요? 특별한 게 뭔지 직접 봐야겠습니다. 고기 듬뿍 넣고 국물도 넣고요. 이건가요? 시래기나 그 무청 대신에 네, 고구마 순이 올라가죠. 아하! 고기 위에 시래기 대신 산더미처럼 올라간다는 이것! 바로 고구마 순이었습니다. 우와, 이 방송이 나와야 이 감자탕의 생명은 고기죠. 아따, 그 고기 참 부드럽네. 고구마 순 감자탕 먹어볼까요? 처음 보는 조합이라 맛이 더 궁금합니다.
어때요? 에? 말이 필요 없는 맛이구만. 시래기나 우거지 뭐 이런 거는 약간 흐물흐물한 느낌이면은 얘는 약간 쫄깃쫄깃한 느낌이 있어요. 시래기는 그냥 입에서 풀어진 느낌 있으면 얘는 쫄깃쫄깃쫄깃 쭉 씹히는 맛이 있어요. 고구마 순을 넣는 이유가 더 궁금해지는데요. 고구마 순이 씹는 식감도 좋고 또 이게 여성들한테도 많이 좋대요. 피부에도 좋고 변비가 있는 분들은 변비에도 좋고. 맛도 건강도 일거양득. 요 고구마 순은 5시간 이상 푹 삶아야지 부드러워지는데요. 그 시간만큼 들어가는 정성 때문일까요? 이 맛을 잊지 못해 전국에서 찾아온다고 합니다. 일반 감자탕이랑 다른 건 이 고구마 순이 들어갔다는 것밖에 없잖아요, 사실. 그 이제 또 하나 이제 차이점이 있다면 보통 이제 감자탕 하면 그 들깨가루를 넣거든요. 네. 돼지고기의 특유의 그 잡내를 제거하기 위해서 집어넣는데 이 집은 들깨가루를 넣지 않는데도 무슨 비법인지 잡내가 전혀 없어요. 그 비법 택시 맡기기 파헤치러 갑니다. 주인장이 비밀스럽게 이끈 이곳. 여기 다 고추예요? 네. 어따 이것이 다 말린 고추여라. 말린 고추를 물에 불려서 갈아낸 후 양념장을 만드는 것이 주인장의 비법. 그런데 왜 그냥 고춧가루를 쓰지 않는 건가요? 고춧가루를 쓰는 것보다 다재기를 만들면 양념이 배합이 잘 되고요. 돼지 잡내도 없애주고 맛을 더 깊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만든 양념을 고구마 순과 잘 섞은 후 고기에도 양념이 잘 배도록 푹 끓여주면 준비 완료! 돼지 등뼈 먼저 넣어주고요. 아니 근데 등뼈를 몇 개나 넣는 것이요? 산더미 같은 고기 위에 또 산더미처럼 고구마 순을 올려줍니다. 여기에 국물까지 부으면 주인장의 푸짐한 인심이 보이는 고구마 순 감자탕 완성이요. 택시 막객은 고구마 순부터 한 입. 역시 감자탕 고기는 뼈째로 들고 먹어야 제맛이죠. 에이? 다들 한두 번 먹어본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얼큰한 국물도 한 국자 퍼갑니다. 우동사리 하나만 넣어주세요. 네, 육수 좀 더 넣어주시고요. 그라죠. 맛있는 국물에 사리가 빠지면 또 섭하죠. 택시 막객 추천 사리는 요 우동사리입니다. 아따 탱글탱글하네. 걸음마다 추억이 쌓이는 전주로 겨울 낭만 여행 떠나볼까요? 오늘 찾은 곳은 경기도 파주시. 이곳에서 개운한 맛 자랑한다는 오늘의 맛집. 손님들 발길이 끊이지 않는 이곳에 들어가 보니 모두 열심히 뼈를 뜯는 중. 20년 넘게 한자리를 지키며 파주 사람들의 외식 문화를 책임져온 전설의 감자탕. 이 맛에 빠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고요. 태어날 때부터 아빠 손잡고 20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애가 이제 한 5살 정도에 감자탕이 너무 맛있다 보니까는 계속 먹다 나중에 보니까 애가 없어진 거예요. 놀 때도 혼자서 놀고 있었고 자꾸 막 헤매는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봄에 맞게 푸릇푸릇한 들어가지고 아주 먹음직스러워 보이네요. 보기만 해도 시원해요. 식감이 아삭하고 입안에 향이 가득합니다. 사장님, 늘 먹던 미감 대짜 하나 부탁드려요. 사장님 미감 하나 주세요. 알쏭달쏭한 메뉴. 과연 그것의 정체는? 빨갛고 얼큰한 육수 위로 푸짐하게 쌓인 고기, 그리고 푸릇한 요거. 이거 메뉴가 뭐예요? 미나리 감자탕이요. 먹어는 봤나 미나리 감자탕. 일단 냄비 위에 갖은 채소 올려주고 살코기 가득 붙은 고기 빈틈없이 싸줍니다. 없으면 서운한 우거지에 시원하고 깔끔한 육수 부어 파릇파릇한 미나리 올려주면 이것이 바로 23년 전통 미나리 감자탕.
먹음직스러운 미나리와 얼큰한 육수. 하지만 뭐니 해도 감자탕엔 부들부들한 살코기 빼놓을 수 없잖아요. 이 맛에 손님들도 푹 빠졌답니다. 고기가 진짜 부드러워가지고요. 젓가락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자꾸 뜯으시면은 고기가 아주 그냥 다 떨어집니다. 너무 맛있어요. 아, 맛있다. 미나리와 함께 먹으면 또 얼마나 맛있게요. 그야말로 흥을 부르는 맛. 한 잔에 한 잔에 한 잔에 미나리 감자탕에 한 잔에. 어깨춤이 절로 나오는데요. 맛이 어떠시길래 이렇게 술까지 주시는 거예요? 너무 맛있고 부드럽고 입에 한가득 들어오고 미나리 향이 끝내줘요. 고기가 연하고 부드러워서 슬슬 넘어가는데 미나리가 있어서 아삭아삭한 식감이 있어요. 미나리가 같이 들어가서 우러나오는 국물 자체가 너무 시원하고 양도 되게 푸짐하게 주셔서 진짜 최애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손님들 푹 빠진 손맛의 주인공은 누구?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00개 감자탕집을 운영하고 있는 최두현이라고 합니다. 감자탕에 인생을 건 전설입니다. 미나리 감자탕을 만드시게 된 거예요? 손님들을 유심히 보다 보니까 숙취해소를 하러 많이 오시더라고요. 어떤 음식을 드리면 숙취해소가 될까 생각하다 보니까 미나리를 생각했고 넣어보니까 국물이 더 시원해지고 아무래도 식감이 더 좋아졌던 것 같아요. 실제로 미나리에는 알코올을 분해하는 효능이 있다는데요. 미나리는 근처 전통시장에서 매일 받아 사용한답니다. 혹시 남아있을 이물질 제거를 위해 꼼꼼한 세척 과정은 필수. 감자탕에 사용하는 고기도 꼼꼼하게 고르는데요. 먹을 게 많은 캐나다산 목뼈를 쓴답니다. 국내산보다 살이 더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내산 같은 경우는 이 정도밖에 안 되고 캐나다산 같은 경우는 이만큼 붙어 있는 거예요. 부드럽고 푸짐해 손님들의 만족도도 높다는군요. 핏물을 쫙 빼준 목뼈에 엄나무, 월계수잎, 뽕나무잎도 함께 넣어주면 고기 잡내가 사라진답니다. 이렇게 1시간가량 푹 끓인 뒤 깔끔한 국물 맛을 위해 불순물 제거는 필수. 우거지는 많이 삶으면 물러지기 때문에 딱 1시간만 끓여주는 것도 포인트. 여기에 양념장까지 넣어주면 완성인데요. 아니 그런데 이 정도는 다른 집에서도 다 하는 평범한 비법 아닌가요? 비법도 없어요, 비법? 저희는 학사모 육수예요. 네? 학사모가 뭔데요? 이건 학사모의 학을 맡고 있는 이라고 하고요. 학사모의 살을 맡고 있는 사골이고요. 학사모의 모는 아까 삶았던 목뼈 육수입니다. 아니 그러면 학은 도대체 뭔가요? 이건 학본이라고 그러고요. 학본이란 소의 다리 부위인데요. 소 아킬레스건 하단골로 힘줄에서 나오는 고소하고 진한 국물 맛이 좋아 설렁탕에 많이 쓰인답니다. 학본과 사골을 같이 끓이면 고소한 맛과 풍미가 더 올라가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손님들이 반한 진한 국물 맛의 비밀. 바로 소의 학본과 사골을 푹 끓여낸 맛이었는데요. 일대 주인장이었던 장인어른이 불려주신 비법이라고 합니다. 푹 구워 만든 학본과 사골 육수에 돼지 목뼈 육수를 더하면 진정한 학사모 육수 완성. 완성된 육수 넣고 아삭아삭한 식감의 미나리까지 올리면 전설의 미나리 감자탕이 된답니다. 감자탕 뼈는 먼저 살을 다 먹고 나서 오돌뼈가 있는 부분은 앞니하고 아랫니하고 해서 우리가 딱 발라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나처럼 해봐요. 이렇게 너무 맛있게 드신다. 10년 됐죠? 일단 음식이 맛있고 서비스 좋고 사장님 잘해주고 찐 맛지. 찐 맛지.
다 맛있지만 손님들 자꾸 오게 만드는 감자탕 국물도 그만이라고요. 국물이 얼큰하고 시원하고 고소한 맛이 있어요. 요즘에는 날씨가 덥다고 감자탕 잘 안 드실 것 같은데 먹을수록 더 시원하고 깔끔한 맛이 나고 맛이 끝내줍니다. 손님들 칭찬이 자자한 이 국물에도 비법이 있을 터. 이봐 내가 있다고 했잖아요. 감자탕 나가기 전에 넣는 이 양념장. 요 빨간 양념이 수상하다 수상해. 뭐 넣으신 거예요? 국물을 얼큰하고 시원하게 만드는 비법 양념이에요. 비법 양념이라고요? 감자탕에 미나리가 들어가면 좀 심심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양념을 생각을 했고 누구나 좀 드실 수 있는 맵기 정도로 해서 생각을 해낸 거죠. 고춧가루와 고추장이 들어갔나 했더니 찜기에 찌고 있는 채소. 떡도 아니고 빵도 아니고 갖은 채소들이 가득한 찜기. 저희는 야채를 찐 다음에 갈아서 사용합니다. 네? 채소를 쪄서 간다고요? 채소는 처에 따라서 맛과 향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간혹 풋내가 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럴 경우엔 시원하지도 않고 텁텁한 맛이 있는데 시원한 맛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쪄서 사용하고 있어요. 찌는 것만으로도 채소의 매운맛과 단맛을 확 살릴 수 있다는데요. 너무 무르지 않게 딱 5분만 찌는 게 포인트. 이렇게 간 채소들에 고춧가루, 간장, 후추, 고추기름 넣어서 잘 섞어주면 감자탕 국물 맛 끌어올려주고 손님들 입맛 확 사로잡는 전설의 비법 양념이 완성됩니다. 재료 하나, 양념 하나 꼼꼼히 선별하고 만드는 정성. 이제 손님들도 그 정성을 알기에 꾸준히 찾아준다는군요. 너무 맛있습니다. 오늘도 맛에 만족한 손님들. 어디 가서 이런 감자탕 맛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와서 너무 잘 먹었습니다. 사장님 번창하시길 기도할게요. 손님들과 전설의 추억이 담긴 감자탕 한상. 30대, 40대가 다 감자탕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랑도 많이 쏟았고 그 안에서 슬픔도 있었고 환희도 있었고 그래서 가족만큼이나 애정이 가는 게 감자탕이에요. 앞으로도 변치 않는 맛을 선사하고 싶다는 전설. 그 맛 오래도록 지켜주세요. 꼭이요.